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오늘 시장 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던 종목부터 들여다보려고요. 네. 메디톡스입니다. 뜬금없이 이번에는 불법 유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허가하기 전에 메디톡신을 유통했다라는 건데요. 한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2005년에 병원으로 나는 샘플을 다 유통시키려고 전달을 했다. 그런데 정식 허가는 2006년에 났다. 고로 불법 유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됐는데도 계속 생산을 가동했고 불량 제품 폐기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이 직원의 증언으로 인해서 메디톡스에게 좀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디톡스 측에서는 이미 식약처에게 모두 우린 소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오늘장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메디톡스는 한 4에서 5%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 이슈 어찌 보십니까? 좀 크게 키워볼 이슈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우선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적당히 끝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메디톡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뭘 했었냐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던 일하고 비슷한 그런 회사들한테 야, 너 이거 균 주워서 넣어서 이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조금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쪽 업계에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물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상생의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메디톡스가 좀 당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40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 기술적으로 좀 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만 지켜준다면 여기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40만 원의 어떻게 보면 시점이 참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라인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혹시나 이걸 깨고 내려가 버리면 기술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네. 이것은 신저점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라서 다 피하셔야 된다는 거 잠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켜준다면 조금 그냥 홀딩을 하고 계시다가 다시 반등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전략을 챙겨보시고요. 김권진 차장님이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나라면 산다 안 산다?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 좀 좋은 쪽이에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최근에는 기관이 한 6월 말부터 계속 샀던 게 바로 정유주인데 오늘은 또 외국인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하반기 들어서 급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유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건데요. 올해 연체만 해도 이 정제 마진의 평균이 한 $2까지 떨어졌었대요. 근데 $6로 회복하며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 을 맞이하다 보니까 관련해서도 분명 실적 개선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요. 수급적인 분위기도 좋습니다. 5G 쪽과 정유주 쪽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며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 좋고요. 어찌 보십니까? 저 셋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든다면 누가 제일 예쁜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회사 좋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더 좋아질 거고요. 네. 내년이면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IMO 어떻게 2020년이 되면 IMO 쪽에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타랑 설비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는 내년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회사들 바로 이 정제 마진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뭐 SK이노베이션이 지금은 17만 원인데 지금 정도에서도 8,000원 정도가 배당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때는 한 6,400원 정도 되고 반기 때는 한 1,600원 정도를 줍니다. 이렇게 합쳐서 하면 한 8,000원 정도 이런 배당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4, 5% 가까이 되는 이런 배당의 안정성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 조금 덜 벌었다. 이제는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물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3분기 때부터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게 정유뿐만 아닙니다. 바로
전기차에 대한 이런 배터리도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쪽 라인이 적자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2020년이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흑자로 돌 거면 지금 현재 거기에 기업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참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네. 지금 17만 원이면 그냥 좀 편안하게 나는 편안하게 수익을 좀 많이 얻고 싶어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관심을 두고 이 포트에 넣어갈 수 있을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배터리 안 되고 배터리가 다 네. 됐어. 네. 죄송합니다. 자주 네. 네. 배터리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정유주 살펴봤고요. 이제 5G 쪽입니다. 김건진 차장님이 정말 한 4월부터 웬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잘 안 주셨어요. 정말 단기 매매 하실 분들 외에는 뭐 관심 두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좋다 하셨던 게 바로 5G 쪽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KMW, 오이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을 꼽으셨는데요. 5G 서비스 100일 만에 140만 명 가입자 돌파, 뭐 8월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가입자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뭐 이건 부가적인 얘기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5종목들 통신 장비 업종 내에서 이들의 견인으로 인해 이 섹터 영업이익 증가율이 480%,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 뭐 말씀 주셔서 사신 분들 수익이 난 건 좋아요. 근데 지금 고민되는 건 팔 땐가 살 땐가 실적 오픈하면 또 막 실적 좋았다 그래 알던 거야 이러면서 막 뉴스 나왔잖아 하고 또 매도 나오면 그때 또 손실 볼 수 있잖아요. 우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우선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KMW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의 흐름들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드리겠고 신규 매수자들 그럼 지금 나도 저는 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KMW가 한 1, 2주 정도는 조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 다른 통신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정받을 때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를 해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타픽은 계속해서 여전히 KMW 쪽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실적 발표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3분기가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잘 나오고 있고 내년까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계속 고고싱을 외쳐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딱 오픈되고 떨어지면 그날 김건진 차장님 저희 또 모실 겁니다. 여러분 일단 KMW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고고싱 괜찮다 답변을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던 만큼 수익 나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5G 쪽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핫하긴 핫한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규제와 관련한 종목들 넘쳐나요. 제가 뭐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치면 검색 관련어로 에칭가스 관련주, 리지스트 관련주, 별의별 관련주 이제 닉네임들이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시가격의 가치에 대해 뭐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는 꼭 이번 일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업부 괜찮게 보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동안 일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거 별로야, 안 해, 안 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직도 생각 변함 없으세요? 올랐는데? 우선 좀 단기 매매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이게 근본적인 수혜가 될까라는 이런 생각은 여전히 좀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쟤들이 바로 대처를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에칭가스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그런 부수물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이런 것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과연 그런 정밀화와 세밀화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대처가 되면 뭐 일본에서도 막을 필요도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해서 거기 가서 야 좀 줘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렇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찌됐든 투심은 좀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조금 짧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거 정리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21일 날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 봤을 때는 단기간에 안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오고요. 그렇죠. 항상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런 게 좀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미국 쪽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안 돼, 그러지 마라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우리 일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하고의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후성 같은 주식들이 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그냥 넣어놓고 단기 매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흐름이었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단기 매매 쪽으로만 이제는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후성 그리고 뭐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는지도 관심주에 넣어두셨다면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김건진 차장님께서는 단기 매매로만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뭐 7월 18일, 7월 21일이 하나의 분수령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이슈 나오는지 여부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점검을 그때쯤에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 시간에 그 이슈들 다 점검하겠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체크하시죠. 자, 여러 가지 종목 이슈도 점검하면서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오늘도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